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의 운명을 가를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간세 판결 연기 소식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현지 시간 12시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고 12시에 극심한 증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연방 대법원이 단 한 건의 형사 사건 판결만 발표하고 관세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죠. 왜 그럴까? 이 네 가지 대법원이 장고를 하고 있는 원인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19조 원, 지금 1,500억 달러 규모의 역대급 환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그래서 돈입니다. 하급심 국제무역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하면서 위법 판결을 내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법원이 위법을 확정을 하면요, 미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징수한 약 1,500달러를 기업들에게 물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정부의 DNA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정부의 DNA에 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환급하는 것, 미국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환급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977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IEEPA에 대한 해석이 말 그대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법을 근거로 무역 적자와 펜타닐 유입이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관세를 매겼죠. 이른바 해방의 날이니 그래서 작년 4월에 증시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법적 쟁점이 뭐냐?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대국 자산 동결 등 안보 비상시를 위한 법이지 무역적자 해소라는 일반 경제정책을 위해서 관세를 무제한 부과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하급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상권 분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래서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이 정도 강력한 권한을 관세를 막 부과할 것을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케이가 나면. 그러면 향후 의회의 관세 부과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고, 보수 성향의 대법원들조차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만약에 너희들이 오케이 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내리면 난리가 나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막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던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군사적 도발이에요. 말 그대로 국제법을 말 그대로 어긴 거죠. 이거대로라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에 들어보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눈 감아줄 테니, 너희들 유리하게 해줄 테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그 너희들의 안방, 야 우크라이나가 너희들의 우방인데 우리 옆에 있잖아. 야 그럼 니네 우방 베네수엘라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 서로 옆에 있는 거 먹을 때 조금 눈 감아주자. 실제로 러시아가 그 마두로 대통령 잡아갔을 때 좀 조용했단 말이에요. 중국은 조금 난리를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관세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이 핵심 경제 정책에 위법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된다? 국정 동력 상실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것을 만약에 위법 판결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최대 안보 위협이다라고 대법원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는 최적의 발표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900여 건의 줄 소송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슨 줄 소송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코스트코, 우리나라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요 제기한 소송만 900억 건이 넘습니다. 한 기업인은요, Dog's Breakfast, 그래서 개의 아침 식사라고 표현했듯이 판결 하나로 수만 개의 수입 품목 기업들의 황금 요청이 얽히면 시장은요 말 그대로 뭐에 빠진다? 대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 여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뭐까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는 방법을 작성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지금 가장 유력한 날은요 1월 14일 또는 1월 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전에는 결론이 나겠지만 1, 2월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과 별도의 합의 관세율 15%를 맺었지만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덤핑 관세나 이런 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법적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에 적법 판결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폭주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에 개입하는 것을 살짝 늦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돈 풀리는 규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인상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제학자들은 관세 때문에 오는 인플레이션이 올해로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관세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그 보고서 내용처럼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서로 상기를 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이 제일 싸니까 빨리 부동산 사시라고요. 그리고 1월 15일 날 나중에 다루겠지만 토어제 해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토어제 노두강 금강구 풀리기 전에 빨리 선점해야 된다. 규제 지역 바깥으로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6년은 공급 부족이 본격화시기 시작되니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보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